경북의 한 시골 마을 오늘 새벽 이장 한 사람이 납치범 2명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소를 구했고 사라진 아이를 찾아 산속 오두막 문을 맨몸으로 열어젖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농부라 불렀죠.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한 번 더 멈춥니다. 이건 재연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의 영화 같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현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고향으로 내려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현수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보니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와 사진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수님은 제가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수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26세 김현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내려온 거였는데 막상 와보니 시골 생활이 제 성격에 맞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정말 작은 곳이에요. 가구 수로 치면 50가구 정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세요. 저 같은 20대는 정말 귀한 존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마을의 박영수 이장님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63이신데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 이장님은 저희 마을에 오신 지 한 7년 정도 되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조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혼자 사시면서 작은 밭을 가꾸시고 가끔 마을 일을 도와주시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3년 전쯤 이장이 되시면서부터는 정말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농기구를 손질하시고 마을 어른들 안부를 챙기시고 저 같은 젊은이한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세심하게 챙기세요. 김치 담그는 철이면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농사일 바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일손을 도와주시죠. 저도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어요. 농사일도 모르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는데 이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현수야, 농사는 정성이 전부다. 작물도 사람과 똑같아서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만큼 보답한다. 이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철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군인 시절 부하들을 대하는 마음과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비닐하우스 자재를 창고로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장님께 부탁드렸거든요. 이장님, 새로 들어온 비닐하우스 자재가 도착했는데요. 마을 창고에 옮기는 걸 도와주시면 좋겠어서요. 그렇지, 함께 옮기자고. 혼자 하다 허리 다친다. 이장님은 항상 이렇게 마을 일이라면 뭐든 앞장서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자재를 옮기면서 정말 놀란 게 한 포장에 40-50K 주윤 좋게 나가는 자재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죠. 이장님, 천천히 하세요. 허리에 무리 가겠어요. 허리 걱정은 말게. 몇십 년 농사 지은 몸이라. 이 정도는 예사라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장님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농사일로 단련된 근육과는 달랐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근육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재를 옮기시는 자세도 신기했어요.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잡으시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다리 힘을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군대에서 배운 물건 운반법이었어요. 이장님, 정말 정정하세요. 동네 젊은이들보다 힘 좋으신 거 아니에요? 힘은 무슨 자네가 도와주니 수월해서 그렇지. 그때는 단순히 농사일로 몸이 단련되신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장님의 진짜 정체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신망이 높으셨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이장님을 찾아왔죠. 한 번은 옆 마을과 농로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래 써온 길인데 갑자기 옆 마을에서 사유지라며 못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감정이 상해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장님이 나서셔서 차분하게 해결하셨어요. 이장님은 양쪽 마을 이장들과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더니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쓰는 대신 농로 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결하셨어요. 협상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도 체면을 살려주는 거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찾아야 해. 이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큰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을에 개발업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 업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귀농붐 때문에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 당일 대성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온 김주성 대리라는 사람이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개발 투자사업팀 김주성 대리입니다. 김 대리는 빔 프로젝터까지 준비해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여러분 땅을 매입해서 이 일대에 현대식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상 금액은 평당 현재 시세의 2배를 책정했고, 이장님, 비롯 여러 주민분들께는 이익 분배금도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시된 금액이 꽤 컸어요. 평당 200만 원 정도 하는 땅을 400만 원에 사겠다는 거였거든요. 일부 어르신들은 눈빛이 반짝이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아들 도시 집 장만해 줄 수 있겠어. 아직 젊은데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또 다른 어르신들은 달랐어요. 에이, 땅 팔아서 우린 어디로 가? 조상대대로 일군 땅인데. 여기가 우리 뿌리인데 돈 때문에 떠날 순 없지.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때 이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제안은 들었으니 각자 잘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우리 모두 신중해야죠. 당장 대답할 일은 아니니 각자 가족들과 상의도 해보시고. 김 대리는 표정이 좀 굳더라고요. 이장님, 저희는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그때 이장님이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김 대리 양반, 우리 농촌 사람들은 그일을 그렇게 서두르진 못해요. 특히 땅 문제는 예민한 거니 최소 며칠은 시간 좀 주시구만. 김 대리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죠. 이상한 악수. 회의가 끝나고 김 대리가 이장님께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악수하는 순간 이장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장님께 여쭤보니까 김 대리 손바닥에 이상한 굳은 살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견수야, 저 사람 손이 이상해. 다무지 사람 손이 아니야. 어떤 점이 이상하신데요? 검지와 중지 사이, 그리고 손목 쪽에 특이한 굳은 살이 있어. 뭔가를 많이 잡고 훈련한 흔적 같아.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기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을 말씀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이장님은 그날부터 뭔가 경계심을 보이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마을을 둘러보시고 밤에도 가끔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마을의 분열. 며칠 후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개발업체 제안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면서 평소에 사이좋던 이웃들끼리도 서먹해지더라고요. 찬성파 대표격인 권 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도 힘든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자식들한테 재산도 남겨주고 우리도 편하게 살자. 반대로 반대파를 이끄는 종식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땅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중간에서 이장님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양쪽 모두 이장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지만 이장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민이 충분히 고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죠. 악몽의 시작. 회의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개들이 밤마다 이유 없이 짖어대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 개들은 워낙 얌전해서 밤에 짖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2-3시쯤 되면 마을 전체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논둑 물길이 이상하게 터진 거였어요. 김씨 어르신 논에 물을 대는 수로가 하룻밤 사이에 막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막힌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흙을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마을 입구에 낯선 담배꽁초들이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마을 입구에 2-3개씩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장님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현수야, 요즘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나? 응, 나도 그런 생각이야. 조심해야겠어. 그러던 어느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마을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불이야! 불이야! 종식 어르신 집 외양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제가 급히 뛰어나가 보니 이미 이장님이 달려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외양간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종식 어르신은 소를 구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시려 하고 계셨고요. 소울이 좀 꺼내야 해. 종식 어르신이 기침을 하시며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워 보이셨어요. 그때 이장님이 주저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장님,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이장님은 이미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소 울음소리와 함께 이장님이 소를 끌고 나오셨어요. 나가, 어서. 이장님이 소를 밖으로 내보내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불을 껐어요. 물량동이, 호스, 뭐든 가져와서 불을 끄는데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30분 정도 만에 불이 꺼졌어요. 외양간 일부가 검게 그을렸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라이터가 떨어져 있군요. 이장님이 마른 찝더미 옆에서 라이터 하나를 주워 드시더라고요. 종식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요새 혹 누구랑 원수진 일이라도 있으세요? 없네. 난 그저 땅 못 판다고 한 죄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입 밖에 내지는 못했죠. 그러자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거 분명 누가 일부러 불 지른 겁니다. 우리 겁줘서 땅 팔게 하려는 수작 아니고 뭐겠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한숨을 쉬셨어요. 허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이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이장님 말씀대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한밤중이라 출동이 좀 늦었지만 1시간 후에 순찰차가 도착해서 2명의 순경이 내렸어요. 불이 어떻게 난 겁니까? 누군가 일부러 불 지른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터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흥분해서 설명했지만 순경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당장은 증거가 부족하네요. 방화 혐의로 수사하기에는. 그럼 이런 일이 또 생겨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조심들 하시고 의심스러운 사람 보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순찰 횟수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어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경찰이 돌아가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이장님이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밤에 순찰하겠습니다. 다들 문단속 잘하고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침착하게 대처합시다. 사람들은 이장님의 말씀에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장님은 정말로 야간 순찰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몇 번 따라 나선 적이 있는데 이장님의 순찰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마을 전체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셔서 매일 밤 다른 경로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는 10-15분씩 멈춰서 주변을 살피셨어요. 현수야, 순찰할 때는 패턴을 만들면 안 돼. 상대방이 우리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거든.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그냥 TV에서 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순찰을 나가면서 이장님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우신데 순찰 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눈빛이 예리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즉시 반응하시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저기 숲을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장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저를 제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장님은 뭔가를 포착하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냥 고양이였지만 이장님의 관찰력과 경계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순찰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이장님이 혼자 순찰을 나가셨는데 다음 날 아침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현수야,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무엇을 보셨는데요? 마을 뒤편 숲에서 누군가 2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이장님이 들으신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누가 불지를 해? 티나게 쫄았냐? 맛보기로 보여준 거잖아. 곧 효과 있을걸. 허참, 이런 촌구석에서 잠복이나 하고. 언제 철수하냐? 윗선 짓이 떨어지면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정말 우리를 겁주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어. 내가 들었다고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일단 우리끼리 조심하자. 이장님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을 만드셨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서로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었죠.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자. 저들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쯤 마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민준이가 안 보여요. 은미 씨가 울면서 소리치는 걸 듣고 모든 주민이 달려갔어요. 은미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어요. 누가 우리 민준이 못 봤나요? 아까까지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민준이는 올해 10살인 남자아이예요. 평소에 장난은 좀 치지만 집 근처를 벗어나는 일은 없었거든요. 모든 주민이 동분서주 아이 이름을 불러봤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이 없었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그때 이장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 우리 민준이가 없어졌어요. 은미 씨가 눈물 범벅이 되어 말씀드렸어요. 이장님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서셨어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시간을 주민들에게 물으시더라고요. 1시간 전쯤 집 앞 공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대요. 근처 논두렁까지 다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때 이장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 되셨더라고요. 일단 모두 모이세요. 이장님의 묵직한 목소리에 혼란스럽던 주민들이 잠잠해졌어요. 이장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수색조를 짜겠습니다. 2-3명씩 짝을 지어 마을 주변을 샅샅이 찾지요. 손전등 있는 대로 가져오고요. 휴대폰들 다 챙겨서 수시로 연락합시다.
저는 위쪽 산 방향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자, 모두 서두르지요. 그 순간 이장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지휘력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이장님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였어요. 비상용 랜턴과 후레쉬를 나눠 들고 몇몇은 트랙터 헤드라이트를 켜서 논두렁을 비췄어요. 긴박한 수색이 시작됐고 이장님은 손전등을 들고 홀로 산기슭 방향으로 향하셨어요. 그때 이장님의 눈빛이 정말 매서웠어요. 이장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산 위에서 손전등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계속 마을 주변을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야, 민준이 찾았다. 산 위쪽 버려진 오두막에 있어. 지금 내려갔나?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넓은 산에서 아이를 찾으신 걸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장님이 정말 체계적으로 추적하셨더라고요. 현수야, 아이가 혼자 그 깊은 산으로 갈 리는 없어. 분명 누군가 데려간 거야. 이장님은 아이가 실종된 지점부터 시작해서 발자국을 따라 추적하셨대요. 민준이의 작은 발자국 옆에 성인 남성의 큰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중에 민준이 셔츠 조각도 발견하셨다고 해요. 범인이 아이를 끌고 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진 거였죠.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산 위쪽 버려진 오두막으로 이어지더라.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했지. 놀라운 구출 작전. 30분 후 이장님이 민준이를 안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가 급히 달려가니 민준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이장님, 민준아. 형. 흐흑. 민준이가 저를 보고 울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장님 뒤에 한 남자가 이장님 허리띠에 묶여서 끌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설마 이장님이 혼자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순이 넘으신 이장님이 범죄자를 제압해서 끌고 오신 거예요. 이장님은 민준이를 제게 살며시 건네주셨어요. 민준이를 어서 부모님께 데려다 주게. 모두 걱정하고 계셔. 이장님은요? 난 이 자식 정리하고 바로 내려갈 테니 먼저 가게. 나중에 들어보니 이장님이 정말 영화 같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오두막 안에 범인 2명이 민준이를 잡아두고 있었는데 이장님이 혼자서 그들을 제압하신 거예요.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안전해. 이장, 할아버지. 민준이가 나중에 말해준 건데 이장님이 나타나서 범인들과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이 밝혀지다. 마을로 내려와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든 주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장님이 범인을 경찰에게 넘기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하셨어요. 아이 납치범입니다. 한 놈은 달아났고 이자는 내가 붙잡았어요. 경찰과 주민들이 이장님을 놀란 눈으로 봤어요. 직접 잡으셨다고요? 어떻게? 은미 씨는 민준이를 아는 채 이장님께 달려와서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장님, 우리 민준이를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주민들은 술렁였어요. 감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 이장님에게 쏠렸죠. 그때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이장님, 도대체 정체가 뭐세요? 군인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이장님의 답변을 기다렸죠. 이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옛날에 군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어. 하지만 다 지난 일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장님의 놀라운 체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실력까지. 모든 주민이 숨을 삼켰어요. 아무도 그가 그런 과거를 가졌을 거라 짐작 못했거든요. 몇몇 어르신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이장님을 바라보셨어요. 자,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모두 고생 많았소.
민준이도 얼른 집에 들어가 안정시켜 주세요. 다음 날 이장님 팔에 상처가 있어서 약을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어젯밤 범인들과 싸우시면서 다치신 것 같았거든요. 이장님, 상처 소독은 하셨어요? 약을 좀 가져왔어요. 고맙네. 자네도 피곤할 텐데. 붕대를 감는 과정에서 이장님 팔뚝 곳곳에 오래된 흉터들을 봤어요. 총상 흔적 같은 것도 있고 칼에 베인 자국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장님, 이 자국들 다 군대 계실 때 생긴 건가요? 그래. 젊은 날 참 많이도 다쳤지. 제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어요. 정말 707점 특수부대에 계셨던 거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하. 나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이제는 남일 같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훌륭한 경력을.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하나. 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군인을 그만두신 건지. 실례가 안 된다면요. 이장님은 빗자루를 내려두고 먼 산을 바라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한때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다 큰 소리 쳤지. 707특임단에서 수십 년을 보냈네. 수많은 작전에 투입됐고, 성공도 많았지만 실패도 있었지. 이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특임대에서는 정말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어.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해외 파견 임무. 그때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지.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어.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해외 작전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로 부하 둘과 인질 한 분을 잃었네. 내가 지휘관이었는데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어. 결국 그 일을 끝으로 군을 떠났지. 이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 한동안 방황하다 고향 근처 이 마을에 정착했네. 평범하게 농사짓고 지내려 했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장까지 맡게 됐고. 이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라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 보람이 있더군. 특히 어젯밤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늘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잖아요. 에이, 나보다 마을 어른들 공이 크지. 난 그저 할 일 했을 뿐이네. 그런데 민준이 사건 후 며칠 뒤에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개발업체 김대리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이장님 계십니까? 아, 여기 계셨군요. 무슨 일이오? 어제 큰일 치르셨다면서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희도 소식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이번 개발 제안은 접는 걸로 결정될 듯합니다. 접는다고요? 예, 마을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도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요. 곧 본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던 사업을 갑자기 포기한다니요. 저 사람 너무 갑자기 물러나는데요. 뭔가 수상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장님도 의아해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이를 납치한 범인이 개발업체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죠. 마을 주민들의 단합. 이장님은 곧바로 마을 방송으로 주민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모든 주민이 마을 회관에 모였는데 민준이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위협해서
이 마을을 포기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 씨 어르신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 개발업자들이 짓궂은 짓을 한 게 분명해요.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제 민준이 일 보고 다들 마음 굳혔어요. 절대 못 팝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먼저지. 이장님이 힘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조심하고 단합해야 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서로 알리고 같이 맞서도록 합시다. 경찰에도 계속 도움을 청할 테고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네, 이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예, 이장님. 그 순간 정말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개발업체의 위협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합시킨 셈이었죠. 마지막 대결. 하지만 개발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는 없었어요. 며칠 후 이른 새벽에 정말 뻔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5시쯤 우르르 하는 엔진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트럭 2대와 포클레인 1대가 우리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급히 옷을 입고 나가보니 이미 이장님이 논둑 앞에 서서 길을 막아서고 계셨어요. 제가 급히 연락해서 다른 청년들도 뒤이어 달려왔어요. 험상궂은 인부들이 트럭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작업복에는 대성개발 로고가 선명했어요. 여긴 어디들 가시는 겁니까? 이른 새벽부터 남의 농지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이장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칠게 대답했어요. 우린 대성개발에서 왔어. 오늘부터 공사 시작해야 하니 비키쇼. 우리 마을엔 누구도 땅을 판 적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작업반장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우린 윗선 지시대로 할 거야. 방해하면 다칠 줄 알아. 그때 포클레인이 시동을 걸고 논으로 들이닥치려 했어요. 주민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안 돼요. 논밭 망가져요. 모두 막아요. 저와 다른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자 인부들이 거칠게 다가왔어요. 헤라이 치워버려. 작업반장이 주먹을 휘두르며 이장님을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 이장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빨리 작업반장의 팔을 붙잡아 비틀어 버리시더라고요. 비명과 함께 작업반장이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아야야. 다른 인부들이 움찔하며 달려들려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어느새 주민 수십 명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둘러쌌거든요. 민준이 사건 이후 우리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모든 주민이 즉시 모이는 시스템이었죠. 인부들은 숫자에 압도되어 선뜻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르신들까지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때 마침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순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내려와서 인부들을 제압하고 그중 한 형사가 이장님께 다가왔어요. 범행 지시한 배후 인물이 확인돼서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곳 인부들과 함께 관련자를 모두 체포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야 이 일도 끝나는군요. 알고 보니 민준이 납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모든 배후가 밝혀진 거였어요. 개발업체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서 우리를 위협했던 거였죠. 경찰은 작업반장을 비롯한 인부들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개발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체포해 갔어요. 주민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모두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장님, 드디어 해냈어요. 다들 수고 많았네. 이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며칠 후 마을회관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개발 소동이 끝나고 되찾은 평화를 기념하는 자리였죠. 주민들은 가마솥에 음식을 푸고 막걸리를 돌리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돌아가며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존경과 애정을 보냈죠. 민준이와 은미 씨도 다가왔어요. 이장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준이도 인사드려야지. 민준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이장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줬어요. 모든 주민이 환호했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이장님은 머쓱해하시며 답하셨어요. 허허, 내가 한 일 별거 아니오. 우리 모두 힘을 합친 덕이지. 모두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장님은 쑥스럽지만 행복한 미소로 그 광경을 바라보셨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든 주민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장님이 혼자 마을 어귀 언덕에 올라가신 걸 봤어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는데 이장님이 별빛 아래서 조용히 중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바라던 평화가 바로 이거였지. 고맙네. 하늘을 향해 작게 목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장님에게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요. 군 시절 잃었던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이장님도 많이 치유되신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지금도 이장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농기구를 손질하시고 마을 일을 챙기고 계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농부지만 저희에게는 진짜 영웅이시죠. 민준이는 이제 이장님을 영웅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장님이 전설이 되셨어요. 어르신들도 이장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셨어요. 특히 그동안 이장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 이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었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모든 주민이 더욱 단합하게 됐어요. 개발업체의 위협으로 갈라졌던 마음들도 다시 하나가 되었죠. 현수님의 사연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 이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키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장님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게 되셨다는 점이에요. 군 시절의 실패로 상처받으셨지만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을 지켜내셨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장님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셨으니까요. 둘째,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장님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마을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셋째,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서 외부의 위협에 맞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넷째,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장님은 군 시절의 상처를 안고 계셨지만 마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셨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말이죠. 가끔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그 속에서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현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박 이장님 같은 분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